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로서는 기관장의 위치 또 중요한 어떤 장차관이나 또 시도지사나 이런 위치에 도달한 분들은 특별히 뭐 지식이 부족하겠습니까? 자기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거야 다 평생 이제 축적된 걸 텐데 저는 여기서 발표되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은 저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어느 리더의 일생을 들어보고 그분들이 중간중간에 부딪힌 여러 도전이나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선택을 해서 문제를 잘 풀었는지 저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인식,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 이렇게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 리더십 포럼이 대체로 사회적으로 큰 활동을 한 업적이 높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조망해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교훈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하는 자리로 주로 구성되어서 여성에게서도 여성 중에서 이런 어떤 그 지위에 오르고 활동을 하고 업적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같이 고민하다가 힐라리를 선택했고 그래서 힐라리를 선택한 이후에 계속 이제 자료를 모으고 논문을 읽으면서 저희가 내용을 좀 정리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제 힐라리의 생애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최초입니다. 이 여성의 삶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최초와 관련된 겁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서 이런 정도의 그 유력 정당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최초가 되었던 이것은 우리가 뭐 굉장히 깊게 인상이 남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거의 최초로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삶에서 가장 여성 그 운동과 관련돼서 가장 상징적인 의미는 유리천장이고 본인도 유리천장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후보일 때 본인의 컨셉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컨셉은 유리천장 깨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니 본인의 삶 자체가 이제 유리천장을 깨는 삶으로서의 이미지화가 굉장히 강력했고 본인 자체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삶으로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시민운동이나 이런 진보적인 운동이 그 사회 속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오면서 페미니즘도 같이 자연스럽게 이 힐라리에게는 삶에 변화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미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부터 이 본인의 어떤 능력이나 야망을 짓누르는 그런 성차별적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이 사람이 이제 체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제 힐라리의 이 최초 유리천장을 깨는 삶에서 가장 도전적인 존재는 사실은 빌 클린턴과의 만남이었겠죠. 사실 첫 번째 주지사는 굉장히 쉽게 됐어요. 남편이 이제 경쟁자도 없이 그냥 주지사가 돼버려서 그때는 별로 이 대중적 이미지 속에서 이 주지사 부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두 번째 재선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이제 힐러리가 많은 것을 바꾸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 뭘 바꿨나요? 이 사진에서 보면 안경이죠.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았어요. 시력이 나빴는데 그 나쁜 시력에 대해서 이성우는 별로 이렇게 상관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두꺼운 이제 안경을 이제 끼고 다녔는데, 두꺼운 안경을 끼고 다녔는데, 이게 첫 번째 이제 주지사 시절의 외모였고, 이제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나의 정체성을 유지해 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안경은 굉장히 외모적인 상징성이었고, 더 유명한 것은 힐라리 로뎀이라는 이름을 힐라리 클린턴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포스트레이드로서의 뭐 딜레마가 계속 있었죠. 이제 나는 지위를 얻었지만 진정한 직책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초기에 남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몇 년은
이런 식의 공격과 전업주부들의 반발이나 아니면 그런 이미지화 속에서 이제 부정적인 혐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대중의 반응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힐러리는 남편과 공동 대통령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웨스트 이빙에 자기 방을 만들고 자기의 어떤 거의 수석 보좌관, 국내 담당 최초 고문 뭐 이런 식의 역할로서 안착을 하면서 공동 대통령의 사실은 공동 대통령의 모습을 띄어나가고 그리고 가장 그때 당시에 중요한 화두였던 의료보험 의료보험 개혁을 이제 본인이 맡아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식의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한 공격을 받게 되죠. 이 공동 통치가 너무너무 공격을 받으면서 두 번째 재임 선거에서 위태로울 정도의 비난을 받고 인기도가 떨어지면서 본인이 이 부분들을 이제 철회하기 시작합니다. 힐러리가 영부인 역할을 수정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얼굴을 보면 되게 젊죠. 이때가 46살이었습니다. 46살이었고 이제 97년도인데 이때 사실 이제 전통적 영부인 역할, 그러니까 사회가 기대하는 전통적 영부인 역할을 이제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식적 회의석상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에 아픈 첼시에게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이제 강조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성에게 좀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다른 부분 하나는 글로벌 여성 인권의 이제 옹호자로서 자기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나갑니다. 90년대가 사실 사회가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여성 운동과 그다음에 유엔이 본격적으로 이 여성 인권, 전시의 여성 인권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던 해였고 95년도에 힐러리가 그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여성 인권에 관한 얘기를 대통령 부인으로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했는데 이 발표가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가 힐러리의 인생의 최고의 모멘트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뭐 열화 같은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국제 여성 인권 운동의 핵심으로 떠올랐고요. 그래서 전업주부들이 굉장히 이 사람을 이제 비판하고 너무 똑똑하고 잘난 여자, 그리고 우리를 무시하는 여자로서의 이미지가 계속 일관되게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리 잡고 있었고 뭐 의료 계획을 뭐 추진해 나가고 이러면서 그런 이미지가 더 강화되어졌는데 그걸 한 방에 극복한 게 사실은 클린턴 스캔들이었습니다. 섹스 스캔들이었는데 뭐냐면 남편이 너무 밉지만 나는 이 옆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당하는 건 부당하고 그리고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옆에 서겠다. 정말 스탠바이 더 맨이 됐는데 그게 사람들을 움직인 거죠. 보수 여성들을 그때 움직였습니다. 전통적 여성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고 그게 바로 상원의원을 출마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본인도 이게 너무너무 예외적이었고 남편이 백악관에 아직 있는데 부인이 자기 선거운동을 위해서 뛰는 그것이 구도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초기에는 논란이 많았는데 워낙 당시에 이 사람이 화제의 인물뿐만 아니라 호감도가 올라가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했고 본인이 굉장히 즐겼던 그런 이제 선거였습니다.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남편이 그때는 이제 보조적으로 굉장히 내조를 잘하고 사실 빌 클린턴도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정말 부인에 대한 일관된 신뢰, 그리고 일관된 의지, 그러니까 일관된 의존,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언제나 그 여성을 칭찬하는, 그러니까 그 여성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꿋꿋하게 버티는 그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이 상원의원과 국무부 장관일 때의 경험에 대한 평가가 참 어떤 식으로 내려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애매함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대체로 다 잘했다. 그러니까 공격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라크 전쟁은 2002년도부터 이 사람이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도 나중에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이 계속 발목을 잡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이 여성의 삶은
대통령 부인이었다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될 것인가로 모든 초점이 만들어진 사람이어서 이런 식의 관심이 만들어지기가 되게 어려웠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힐러리는 이때 굉장히 자기 페미니스트로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기가 새로울 수 있는 요소는 유리천장을 새로 깨고 첫 여성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으로서의 새로움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엄청 강조했지만 사실은 이때의 화두는 페미니즘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페미니즘의 유리천장이 가장 사람들에게 가슴 설레게 하는 요소가 되지는 못했던 거죠. 되지는 못했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지만 레이스, 인종적 요소가 가장 치열하게 사람들의 표를 갈랐습니다. 엄청난 야망과 목표를 향한 집념의 정치인이라는 거야 뭐 우리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서 이 부분을 좀 보자면 대체로 여성이 다수가 아닌 여성이 이제 한 20%도 안 되는 소수의 자리인데 어떤 여성이 올라가면 그 여성이 선택하는 자기의 그 전략이나 전술은 되게 비슷합니다. 보통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그리고 본인이 여성이라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라는 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본인에게 그 정치적인 입지를 열어나가는 데에 장애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주변 남성 동료들에게 신뢰를 얻으면서 동등하게 뭘 처리해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힐라리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힐라리는 본인의 정체성에서 자기가 여성이라는 것을 사실은 계속 강조하면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초기부터 이제 힐러리 랜드라고 했었었는데요. 자기의 보좌관들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다 거의 여성으로 자기의 스태프들을 꾸립니다. 되게 드문 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중 구속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여성이 정치를 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고 굴욕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얼굴, 목소리,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분석되며 그것은 매우 잔인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가 여성이 이래야 된다라고 여성의 외모에 대한 기준과 남성의 외모에 대한 기준 아니면 정치인의 외모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이 너무 다르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이중 구속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기대에 부응하려면 여성적 행동 양식을 위반하게 되고 여자답지 못한 거고요. 그리고 여성적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면 훌륭한 지도자의 특성에서 멀어진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성 정치인이 그러니까 겪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과 함께한 여성 리더들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과 여성에 대한 신뢰들 이 부분들이 사실은 돋보이는 리더십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여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 여성으로서의 롤모델 그러니까 이 힐러리가 똑똑하지 않고 힐러리가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되었을 때 여성이 어떤 자리에 갔었을 때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충분히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성으로서 정치 참여는 어렵고 실망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여성 후보로 봐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남성 지배적 문화에서 여성으로서 경험으로 인해 더 예리하고 강하고 경쟁력을 갖춘 후보로 기억되고 싶다. 이제 이게 아마 힐라리가 30년을 공적 활동을 정말로 그 누구보다 아주 열정적으로 강렬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 평가였던 것 같아요.